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장마가 드디어 끝나서 이제 다들 가을 농사 준비하시느라고 한참 날도 더운데 바쁘실 줄 압니다. 뭐 피해가 많으신 지역도 있으실 거고 또 별 피해 없이 잘 지내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별 피해 없이 잘 넘기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뭐 피해가 없다 해도, 아무리 피해가 없다고 해도 장마를 겪고 한여름을 이제 겪어낸 이 텃밭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손을 봐야 합니다. 풀도 많이 나 있고 또 뭐 피해를 본 작물들도 있을 거고요. 뭐 죽어 있는 작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는 걷어내셔야 됩니다. 걷어내시고 풀도 이제 뽑고 또 이제 객토를 해서 가을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가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을에 이제 심어야 할 작물 중에서 당근을 심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큼의 크기는, 자, 이 정도 크기면 가로가 한 90cm 정도 됩니다. 대략 한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가 6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9를 구멍을 내놨고요. 여기에 이제 당근을 파종을 해서 가을 재배를 할 생각인데, 당근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마가 끝날 무렵쯤, 비가 뭐 장마가 하루 이틀 후면 끝난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이용해서 발화를 시키고 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너무 기습적으로 장마가 끝났다는, 이미 끝났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를 기다리다가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 주말에 비가 한번 온다고 합니다. 장마는 끝났는데 비가 한번 온다고 해서 서둘러서 밭을 만들고 준비를 해서 이제 파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이 당근은 1년에 2번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특별히 당근을 싫어해서 우리는 뭐 당근 먹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이 당근의 가을 재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근이 몸에 굉장히 좋은 작물입니다. 다만 생식을 하실 때는 별 효과가 없고요. 토마토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이제 기름과 열에 의해서 그 좋은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기름과 열로 조리를 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근은 가을 재배를 하셔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을 재배가 봄 재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달고.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봄무나 봄배추나 이런 것들이 가을에 재배하는 것보다 맛이 좀 덜하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작물들은 자기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을 이렇게 뿌리나 줄기나 이런 곳으로 막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도 가을 무가 훨씬 단단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근도 가을 재배가 훨씬 단단하고 또 당도도 좋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재배 한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셨다면 이 영상 보시고 가을 당근 한번 파종해서 재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을 당근 재배하실 때는 고려하실 게 봄 재배와는 조금 다른 고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가을 그 재배와 봄 재배의 차이점을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날씨입니다. 날씨가 봄 재배는 점점 시간이 뒤로 갈수록 작물들한테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물론 7월달 접어들고 8월달 접어들면 아주 극한의 더위와 또 뭐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확기에 좀 피해를 보지만, 그래도 이런 고온과 또 긴 햇빛과 또 풍부한 강수량은 작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가을 재배는 좀 다르죠. 8월달에 뭔가를 파종을 하거나 심으면 9월달 10월달 들어가게 되면 이미 벌써 해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작물들한테 되게 불리한 환경이 되죠. 온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비도 이제 10월달이 넘어가게 되면 비도 안 와서 건조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작물의 후반기에는 되게 작물한테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봄 재배와 달리 가을에 당근을 재배하실 때는 조금 뭔가 이 날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재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당근은 기본적으로 뿌리작물이죠. 무처럼 뿌리작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감자나 고구마, 땅콩 이런 것들은 뿌리작물이 아닙니다. 땅속에 있다고 해서 뿌리작물이 아닙니다. 줄기작물이죠. 이 뿌리로 자라는 작물은 당근, 무 이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작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밭을 만드실 때 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높게. 그래야 뿌리가 땅속으로 길게 파고 들어가면서 모양이 좋고 긴 당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밭의 높이가 거의 손보다 더 깊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밑으로도 더 깊게 땅을 파놔서 지금 전체 심도를 보면 굉장히 깊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근은 땅속으로 뿌리를 일직선으로 곱게 내려야 예쁘죠. 그리고 예쁜 걸 떠나서 물론 저희가 이걸 상업적으로 팔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쁘게 키우지 않으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 당근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거나 아니면 비비 꼬였다든지 이런 모양이 되면 사실 손질할 때 훼손되는 부분이 많죠.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한마디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로 곧게 뻗은 당근을 키워내는 게 중요한 재배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깊게 갈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흙을 곱게 가셔야 됩니다. 객토를 하실 때 흙을 곱게 갈아서 그 안에 돌멩이라든지 혹은 기타 불순물이라든지 혹은 이 흙 자체가 부서지지 않고 딱딱하게 뭉쳐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가급적 객토를 좀 곱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일자로 곱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조금 논외의 얘기인데요, 주제에 벗어난 얘기긴 한데, 당근과 이 무 같은 거, 이런 뿌리 작물에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됩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정말 자라야 될 이 긴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요, 잔뿌리가 많이 생깁니다. 큰 뿌리가 일을 안 하고 잔뿌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잔뿌리가 많이 생겨서 당근을 굵게 수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근은 너무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됩니다. 땅이 그냥 마를 무렵쯤에 한 번씩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땅을 높게 올리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땅을 곱게 가셔야 된다는 거, 다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8월 달과 이때 무렵에는 태풍도 올라오죠. 또 태풍이 안 올라온다고 해도 굉장히 고온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럴 때 이 당근같이 아주 작은 입자의 씨앗들, 지금 이게 오늘 뿌리게 될 씨앗인데요, 아주 고운 입자의 씨앗들을 여기에 파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근은 깊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흙을 손으로 살살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씨앗을 뿌린 다음에 흙을 그 위에다가 살짝 복토만 할 겁니다. 그렇게 복토를 하고 파종을 하는 것이 당근인데, 이런 당근이나 상추같이 작은 입자의 씨앗들을 이렇게 파종을 아까처럼 얇게 파종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위에 땅이 말라버리고 씨앗도 말라버려서 자주 매일같이 들러서 물을 주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땅이나 씨앗이 말라버려서 발화가 잘 안 됩니다. 또 만약에 태풍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씨앗이 너무 작아서 흙을 또 얇게 복토를 했기 때문에 흙이 다 쓸려 내려간다거나 혹은 옆에 있는 흙들이 몰려와서 덮어버린다거나 혹은 씨앗들이 한쪽으로 쓸려 내려가 버린다든지 혹은 한 곳에 뭉쳐갖고 발화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씨앗들을 발화시킬 때는 저 같은 경우에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바로 농업용 부직포입니다. 농업용 부직포로, 이건 흰색으로 얇죠? 천입니다. 이 부직포가 일반 천보다 좀 다른 건 햇빛도 잘 투과가 되고 물도 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을 얇게 복토를 하고 당근 씨앗을 파종을 했을 때 이제 그 위에다가 이걸 펼쳐서 덮어 놓고 걷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위에 물을 주셔도 됩니다. 그 위에 물을 주셔도 물이 다 투과가 되기 때문에 햇빛도 잘 들어가고 또 물도 잘 스며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서 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라든지 쥐라든지 하는 것들의 피해도 막아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직포를 활용하시면 뭐 이런 당근뿐만이 아니고요. 또 봄에 가을에 이렇게 파종하시게 되는 열무라든지 얼갈이라든지 뭐 이런 씨앗들 직접 직파하시는 것들 있죠. 모종으로 하시는 것들 말고는 직파하시는 것들, 그 직파하시는 것들은 이 부직포를 잘 활용하시면 발화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실 열무나 얼갈이 같은 것도 파종을 해놓으면 뭐 새가 날아와서 막 쪼아 먹는다든지 뭐 쥐가 와서 파먹는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비가 와서 뭐 씨앗들이 쓸려 나간다든지 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 부직포로 덮어놓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발화가 됩니다. 사실 이 당근 씨앗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자가 작기 때문에 묵은 씨앗을 사용하게 되면 발화를 좀 못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두의 묵은 씨앗이 뭐 무나 뭐 얼갈이나 열무처럼 이렇게 좀 굵은 씨앗들은 사실 보관만 잘 하시면, 좀 굵은 씨앗 같은 경우에는 뭐 2, 3년 보관하셔도 발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당근 씨앗이나 상추 씨앗 같은 경우 워낙 작아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보관 잘못하시면. 그래서 이걸 파종해도 묵은 씨앗 같은 경우에 잘못 보관하시면 파종을 해도 작년 건데도 불구하고 발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파종의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한 일주일 기다리면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보면 한 열흘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다시 한번 씨앗을 사다가 이제 파종을 하면 이미 한 열흘 이상 지연이 됩니다. 근데 이 가을에, 초가을의 열흘은 봄의 열흘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날이 갈수록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초반의 열흘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만약에 처음에 정상적인 씨앗을 파종을 했다라면 이미 싹이 나서 한 몇 센치는 자라 있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10일이면. 그런데 그 10일을 후에 다시 파종을 해서 또 한 3, 4일 후에 발화가 됐다. 그러면 저는 이미 한 보름을 놓치는 겁니다. 그 보름은 수확물에 굉장한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봄의 15일과 가을의 15일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화를 안정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묵은 씨 사용하지 마시고 새 씨앗으로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직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서 안정적인 발화를 시키시면 파종 시기와 이 발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길러서 제때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을 재배는 이 파종 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에서 굉장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당근을 이제 파종을 해볼 건데, 가을 당근은 지금 파종을 하셔서 이제 한 꼬집씩, 제가 이제 줄 뿌림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전파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파종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일정 간격으로 뚫어놓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 한 꼬집씩 이렇게 이제 솔솔 뿌려주듯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발화가 되겠죠. 며칠 지나면 발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화가 돼서 서로 잎들이 이제 막 서로 겹치고 하게 되면 소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소금이라는 거를 한두 차례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가을 당근은 별로 손 갈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당근은 뭐 그렇게 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 당근은 다만 이제 초세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그 성장세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좀 넉넉히 넣어 주십시오. 봄 재배에 비해서 밑거름을 좀 듬뿍 넣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름하고 유박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박은 완효성 거름입니다. 즉 그것이 분해돼서 거름 효과를 내기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용해가 돼서 흡수가 되는 그런 거름이 아니고 서서히 녹아서 서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름기를 흙 속에다가 이렇게 내놓아 주기 때문에 그 지속 기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추비를 하지 않고 당근을 키우기 위해서 거름을 넣어서, 이제 거름은 속효성이니까 바로 그 약효가 나오죠. 거름기가 이제 바로 효과를 발휘를 하죠. 그래서 거름을 사용해서 이제 초반에 추세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박은 서서히 땅 안에서 녹아서 뒷부분을 10월달 뭐 이때 그 거름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거름과 일반 퇴비와 유박,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다가 30개 정도 그렇게 거름을 해서 초반에 자람새를 왕성하게 해야
뒤로 갈수록 짧아지는 해나 또는 온도나 강수량, 적어지는 강수량 등을 초반에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람새를 크게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햇빛도 많이 보고 쭉쭉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름을 좀 넉넉하게 넣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뿌림 하지 않고 저는 전파종을 해서, 왜냐하면 풀도 막 나오면 그거 관리하기가 또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풀 안 나고 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소금, 뭐 이 정도 면적이면 소금 한번 하는데 한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뭐 그건 귀찮은 일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소금 하셔서 최종적으로 한 구멍에 하나씩만 남겨 놓으시면 11월 달 설이 올 때쯤 해서 수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재배 기술도 필요 없고 특별하게 손 갈 일도 없고 그래서 가을 재배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한번 파종하는 거 뭐 보여드릴 텐데, 뭐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깊게 심으시면 흙이 무거워서 얘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가 오면 이게 두껍게 묻혀버리면 발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얇게 복토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직포를 사용해서 위에를 덮어줄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재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당근의 씨앗입니다. 아주 작죠. 아주 작아서 사실 이게 가볍고요, 작고, 그래서 잘못 주면 물에 둥둥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잘못 심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작은 종류의 씨앗들은 흙으로 살짝만 덮여서 바람에 날아가거나 혹은 새가 와서 뭐 쪼아 먹거나 또는 빗물에 떠내려가거나 할 정도가 안 될 만큼 그 정도로만 얇게 심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꼬집을 잡으셔서 하는데, 한 꼬집도 이걸 보시면 이렇게만 해도 한 너댓 개 정도의 씨앗이 있죠. 이거를 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뿌리지 마시고요, 조금 서로 공간이 좀 여유가 있게 떨어져 있게끔 이렇게 좀 손으로 그 간격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손으로 이렇게 정도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간격을 이 정도로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만 덮어 두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주변 흙을 가지고 이렇게만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절대 두껍게 덮으시면, 그렇다고 너무 얕게 덮으시면 뿌리가 내리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노출이 돼 버리면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건조 피해를 입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덮이긴 해야 합니다. 흙으로 이렇게.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흙을 심으실 때는 흙을 이 정도로만 이렇게 걷어내시고, 이렇게만 좀 걷어내시고, 한 꼬집의 씨앗을 잡으셔서 솔솔 좀 이렇게 공간이, 씨앗 간의 거리가 좀 유지되도록 이렇게 한 꼬집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닥을 조금 흙을 치우신 다음에 이렇게만, 너무 깊거나 너무 얕지 않게. 자, 그렇게 해서 주변 흙을 가지고 이렇게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덮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당근 파종 이렇게 맞춰봤고요. 제가 이제 부직포 덮는 것만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근 이제 소금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 자람과 동시에 자람 과정에서 다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수확 풍성하게 하시고요, 가을 농사 준비 잘 하셔서 올 가을에도 풍성한 수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